안녕하세요.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김병진입니다. 정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배치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또 종이 배치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특히 온라인 배치표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거기에 그냥 집어넣어 보고 결과를 보고 된다 안 된다만 따져서 그냥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, 실제로 정시 지원에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요. 그리고 그 변수들을 여러분이 어딘가에 좀 정리를 해서 좀 살펴보면서 취사 선택을 좀 하는 게 필요한데,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고, 그 정리해 두는 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시 포트폴리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정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,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, 또는 그것들을 끌어올 때 어디서 정보들을 끌어올 때 어디서 끌어오는 게 좋은지,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걸 우리가 정시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가군에는 어느 것들을 쓰겠다. 나군은 어떤 것들을 쓰겠다. 다군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몇 개를 쓰겠다라고 정해두는 거를 정시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, 이런 정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라고 했을 때,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들을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되는데, 너무 많은 대학들을 또 정해놓고 그것들을 다 수집하려고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. 그래서 그 정보를 수집할 때 있어서의 범위를 좀 정할 때 이런 걸 해놓으면 요 네 개, 뭐 네 개, 한 개, 그러면 9개잖아요. 때로는 이제 뭐 12개가 될 수도 있고, 그 정도의 개수만 우리가 수집을 하면 되는 거니까, 그런 자료조사의 범위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. 이런 게 하나가 있고, 또 하나는 여기에 그 조사한 자료를 막 이렇게 써놓을 거거든요. 좀 이따가 보여주겠지만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써놓을 때 이걸 한 군데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면, 요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, 요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, 요건 버려야 돼, 요건 남겨야 돼, 요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.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서의 기준점,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하나. 또 하나는,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생각을 정리해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냉철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요런 것들을 좀 쭉 내려놓고 보면, 요거는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. 요거는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. 이건 너무 무리인데? 뭐 이런 판단을 할 때 좀 더 좋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정시지원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그냥 뭐 참고로 얘기하면 뭐 이런 거죠. 뭐 가군에 내가 안정을 쓸 거야. 그럼 가군에 안정을 쓸 때 해야 되는 모집 단위가 있을 거고, 나군을 상향했을 때 써야 되는 모집 단위가 있을 거고, 그 다군을 상향했을 때 또 정해야 되는 모집 단위가 있을 텐데, 뭐 이런 식의 군을 만들 때,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 때도 이런 표가 뭔가 마련이 돼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잘 지원을 할 수 있다. 늘 말씀드리지만 정시는 점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점수가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손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, 그럼 어떤 정보들을 여기다 두면 되냐? 그냥 이렇게 학과만 이렇게 해놓으면 다냐? 그게 아니라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, 올해는 4개 정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3개 정도를 하면 됐는데, 올해는 4개가 된 게,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보면 여러분들 점수가 작년 70% 컷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70% 컷까지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마련을 해놓으면 4가지 정도의 정보를 마련할 수 있는데, 우선 첫 번째로는 선발 인원을 따져보는 게 필요해요. 선발 인원을 따져보는데 2019학년도, 2020학년도, 2021학년도 요렇게 요 3개 학년도의 선발 인원을 조사를 하는데, 특히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는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, 예를 든 것처럼 괄호 안에 숫자들이 있어요. 괄호 안에 숫자들이 있는데,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들이 뭐냐면 정시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계획 인원이라는 게 있고, 이 계획 인원보다 조금 더 많은, 또는 거의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, 어쨌거나 그 확정 인원이라는 게 따로 존재해요. 별도로.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 인원과 확정 인원,
계획 인원과 확정 인원을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. 올해는 1월 6일 날 요게 나와요. 1월 6일 날 나오는데 1월 6일 날 제가 라이브를 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는 어쨌거나 1월 6일 날 요 확정 인원 공지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. 대신 요거까지만 이제 조사는 해둘 필요가 있죠. 근데 재밌는 거는 연대 전전 같은 경우, 전자전기공학부 같은 경우는, 전기전자공학부 같은 경우는 딱 20명씩 늘었어요. 2019학년도고 2020학년도고. 그럼 올해도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늘어나는 인원들이 존재한다. 그리고 뭐 연대 경제는 항상 70명 중반, 후반 요때를 뽑았다.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고, 어쨌거나 요런 형태로 선발 인원을 정리하는 거, 조사하는 거.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경쟁률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의 경쟁률이 어땠나, 정시 경쟁률이 어떠했는가라는 걸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이 두 개 학과를 이제 계속 두 개 학과씩을 보면 이 두 개 학과는 모두 다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를 비교하면 2020학년도가 2019학년도보다 경쟁률이 낮았어요. 그렇죠? 예,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정시 경쟁률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낮아진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올해 경쟁률의 추이를 보면서 이게 오르는 건가 떨어지는 건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도 이게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추합 인원을 조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.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2020학년도 같은 경우는 어디가라는 그 포털 사이트에 가면은 2020학년도 추합 인원이 다 나와 있어요. 근데 2019학년도나 2018학년도의 추합 인원은 각 학교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야 됩니다. 그리고 뭐 연대 정도 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전화를 한 거는 인원이 나와 있지 않아요.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고, 그러면 뭐 입학처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죠. 각종 온라인 배치표들을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, 온라인 배치표에도 나와 있으니까. 그래서 연대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 42명, 47명인데 2019학년도 42명이고 2020학년도 47명인데 이 42명은 이제 전화를 빼고 그 전에 발표 난 것까지만 우리가 취합한 데이터가 42명이었고, 그다음에 전기전자공학부 같은 경우도 70에 106명인데 이게 갑자기 막 많아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나중에 전화를 한 게 없기 때문에 70 정도가 추합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조사해 보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2020학년도 70% 컷 점수를 뭐 어디가를 통해서 봐도 되고 뭐 모지를 통해서 봐도 되고, 모지는 이제 우리 온라인 배치표인데,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결과 분석 리포트라는 거에 가서 이제 이 모지 썸머리 이렇게 가면 이 작년에 최종 선발 인원이 32명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었고, 그다음에 올해는 몇 명까지 선발을 할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고요. 경쟁률도 작년 경쟁률과 올해 경쟁률, 예상 경쟁률 요런 정도로 예상이 된다. 뭐 요런 걸 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전년도 70% 컷이 어느 정도 점수였는데 실제로 올해 바꾸면 어떻게 바뀐다. 그래서 실제 환산 점수와 내 환산 점수와 어떤 차이가 난다라는 것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를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정리를 해서 이렇게 딱 한눈에 보기 좋게 인원도 3개, 경쟁률, 그다음 추합,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칸 더 만들어서 뭐 전년도 70% 컷 점수가 몇 점이었다. 뭐 이런 정도까지도 만들면 되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각 군별로 뭐 3개에서 5개, 3개에서 5개 정도의 모집 단위. 저는 연대만 쓸 거예요. 그럼 연대를 5개를 쫙 다 쓸 수도 있는 거고, 뭐 성대를 쓸 거예요. 그럼 성대를 여기 2개 쓰고 여기 3개 쓰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, 그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을 요게 이제 PT에 보여야 돼서 여기를 줄여놓긴 했는데,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서 한눈에 보다 보면 이게 어떤 게 보이냐면 뭐 여기는 계속 그 이월되는 인원, 그러니까 학정 인원이 많아졌네, 계속 커졌네, 또는 경쟁률 자체가 다른 대학들보다 좀 적은데, 그러니까 이거를 한 학과씩만 볼 때는 잘 안 보이던 것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펼쳐 놓으면 좀 더 잘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여기에
내가 여기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 온라인 배치표에 모의 지원을 해보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모의 지원을 하기 전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모의 지원을 하면 뭐 이런 식의 화면들이 나오겠죠. 그래서 뭐 최초 합 예상 점수는 어떻고, 그 다음에 추가 예상 점수는 어떻고, 그래서 내 점수와 어떤 차이가 나고, 뭐 여기서 이 그래프를 보면 뭐 여기가 최초 합 예상 점수고, 뭐 추가 합격 예상 컷은 이런데 내 점수는 요쯤에 있다.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, 나는 여기에는 합격 가능성이 좀 높구나. 그럼 내가 그 모의 지원 사이트들에 나타나는 그런 합격 가능성의 그 퍼센트 이런 것들을 믿지 말고 내가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. 아, 요 정도면 나는 되겠구나. 내 기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를 뭐 표시를 해두면서 아까 그 포트폴리오에다가 적어둘 수 있겠죠. 아, 요거는 한 80% 정도 될 것 같아. 뭐 이런 정도로 적어둘 수도 있고, 아니면 여기서 점수 차이가 몇 점이 남는 것 같아.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도 보는 거예요. 애들이 어떤 식의 분포들을 보이고 있나. 그러니까 이 학과에 지원한 애들이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. 그랬을 때 점수가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붕붕 이렇게 뜰 수도 있고, 근데 붕붕 뜬다는 건 변수가 많다는 거니까 내가 만약 모험하는 모집단이라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, 근데 내가 모험하는 모집단이가 굉장히 촘촘하게 탁탁탁 붙어 있다. 그러면 변수가 좀 덜 일어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단순히 이 점수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처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점수가 어떻고 예상 최초 점수는 어떻고 마지막 점수는 어떤데 나는 어디 위치에 있고, 그러면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냐면, 여기에 이 친구가 나보다 위에 있는 어떤 친구가 다른 군에 뭘 쓰는지 뭐 이런 걸 봐가지고 다른 군에 붙어서 갈 것 같으면 얘를 또 빼야 되잖아.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지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온라인 배치표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, 그런 온라인 배치표를 통해서 활용을 하기 전에 내가 어디를 쓰겠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된다. 그러면서 아까 앞에서 정리된 정보 아래에다가 요런 표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요런 표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는 3.19점이 남아.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 점수가 변할 거란 말이에요. 왜냐하면 모의 지원을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날마다 달라질 수 있고 시간별로 달라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여기 옆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두면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여기는 점수가 점점 더 좁아지네.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3.19점 남았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점수가 남는 폭이 줄어든다. 그럼 애들이 여기를 지원을 많이 하나 봐. 이런 학과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인 학과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. 처음엔 요 정도밖에 점수 차이가 안 났는데 이렇게 점점 벌어져. 그럼 안정성이 또 높아지는 거잖아. 그러면 여기서 그 부분의 안정성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,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정하고 요걸로부터 움직임이 있다. 뭐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요걸 가지고 정시지원 시뮬레이션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. 여기를 썼을 때는 여기를 쓸 거고, 뭐 여기를 쓸 거고, 뭐 여기를 썼을 때는 여기를 쓸 거고, 뭐 여기를 쓸 거고, 이런 식으로 정시지원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일종의 지원 전략이 되는 거고, 그 전략을 수립하고 나중에 확정 인원이 나오게 되면 그걸로 지원을 확정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. 지금은 이제 요 확정 인원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여러 상황들을 설정해 놓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 상황들을 설정하면서 그런 전략 수립을 할 수 있다. 그래서 이번에 모의 지원 사이트 좀 개편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해봤어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군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, 그러니까 정시는 3장의 원서를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장의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한 장을 쓰면 나머지 2장은 결정이 돼버리는 구조거든요. 그래서 한 군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말이 좀 그렇긴 한데, 어쨌거나 나는 재수는 없어. 나는 재수할 거야. 뭐 이런 거를 나눠서, 그래서 재수는 없다라는 건 딱 한 군데만 붙으면 되잖아, 일단. 그래서 그 한 군데만 붙는 전략을 짤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한 군데만 붙겠어 라고 해서 여기에 나는 나군에서 붙였으면 좋겠어. 그리고 선택 완료를 하면 나군에서 붙을 수 있는
대학을 이제 정해주는 거죠. 예, 그래서 여기를 쓰면은 네가 조금 더 안정성이 높을 것 같아. 그러면 나군 하나를 딱 정하고 가다구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진짜로 여러분들 표현대로 우주 상향을 하든 뭘 하든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또 어떤 친구는 야, 문 닫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? 그래서 이게 아주 끝까지 가겠어. 그러니까 막 끝까지 마지막 전화 받는 것까지 가겠어.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공격적인 지원 전략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였는데 공격적인 지원 전략을 하면 그래도 뭔가 좀 변수가 있는 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붙여서 할 수 있을 거다.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시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돼 있는. 그래서 지원 가능 대학의 이제 하단에 보면 이제 배너에 이런 게 1승 전략, 3패 전략. 그래서 재수 있는 전략, 재수 없는 전략 뭐 이렇게 나누어서 돼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저런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맨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저런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대학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 나열한 대학들의 어떤 필요한 정보들, 특히 선발 인원, 이 네 가지 선발 인원과 그다음에 경쟁률 그리고 추합 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년도 70% 거점수 이렇게 네 가지를 여러분이 꼭 꼼꼼하게 기록을 해둔 다음에 뭔가 판단을 하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한테 꼭 즐거움을 주는 또는 쾌감을 주는 정시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